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도전 수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분수를 찾아볼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통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통분하는 방법은 크게 첫 번째 1번 분모의 곱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분모끼리의 곱. 두 번째 방법은 뭘 이용했죠?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조건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준기는 친구들과 함께 조건에 맞는 분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를 찾아봅시다.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분수 여기 5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준기는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죠?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번 조건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8분의 3보다 큰 분수여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9분의 4보다는 커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적으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문제 해결하는 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자, 빈 공간에 한번 적어 볼까요? 이거 좀 선생님이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문제 해결 4단계 1번 첫 번째 문제를 뭐 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됐죠? 자, 그럼 방금 전까지 문제 읽었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1단계가 바로 문제 이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인가. 자, 두 번째 계획 수립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잠깐 멈춰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죠. 아까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수의 크기들을 한번 예상해 보면서 비교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2분의 1이나 8분의 3이나 9분의 4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면서 저 카드에서 조건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2분의 1이라는 분수의 조건을 잘 생각해보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잘 보시면 2가 있고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를 2배를 만약에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분모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왜? 2분의 1보다 더 작으라고 했으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16분의 7을 보면 자 분자인 7을 2를 곱하면 몇이 돼요? 14가 되죠. 맞아요? 이게 16보다는 작아야지만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16분의 7이야. 16조각이 있는데 이거의 절반은 몇 조각이야? 16분의 8이지. 이게 즉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즉 8보다는 분자가 작아야 된다. 이 분모의 절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뜻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조건 1을 만족하는 분수 첫 번째 16분의 7은 되는 거지. 맞아요? 뭐 이걸 모르겠다고 하면 통분을 해보면 되죠. 16분의 7하고 2분의 1하고 통분을 해보면 여기를 8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16분의 8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조건에 맞는지 통분해서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계획 수립. 세 번째 단계는 뭘 해주면 돼? 계획을 바로 실행. 맞는지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16분의 7이 되는지 먼저 하나 찾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거. 자, 조건은 순서대로 파악해 주면 되니까. 그다음 3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하고 36분의 7을 통분하려면 여기다가 바로 18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곱하기 18 이렇게. 그러면 36분의 18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36분의 17도 2분의 1보다는 작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36분의 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12분의 8. 12분의 8은 딱 보니까 절반을 넘어가 버리죠. 왜? 12분 분모가 12인 분수의 2분의 1을 생각하면 12조각 중에 6조각일 거 아니에요. 이미 12분의 8은 넘어가 버리죠. 이미 얘는 예선 탈락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4분의 1. 4분의 1 당연히 되겠죠. 왜? 2분의 1하고 통분하면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4분의 2잖아요. 4분의 2보다 작으니까 4분의 1은 가능하죠. 그쵸? 네, 됩니다. 그 다음 24분의 15도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24, 분모가 24면 분자가 얼마야? 10이어야지 2분의 1일 거 아니야. 얘는 얘뭐 커버리니까 얘도 탈락. 그러면 이렇게 후보군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조건 1, 2, 3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 얘네 중에서 이제 짝지어서 비교해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큽니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 두 개의 조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분의 3이 있고 9분의 4가 있는데 얘 둘보다는 이 값이 커야 돼. 그러니까 얘 둘을 먼저 뭐 해 줄까요? 얘를 먼저 통분해서 이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면 되겠지. 큰 것 하나의 조건만 필요한 거지. 작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 둘을 통분해 주면 이렇게 9 이렇게 하면 여기도 8 이렇게 통분해 볼까요? 그러면 8, 9, 72분의 얘는 27, 얘는 72분의 8, 4, 3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누가 더 큰 거야? 결국에 9분의 4가 더 큰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수직선에다가 예를 들면 얘가 3이고 얘가 4야. 그러면 이 값은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니까 얘보다는 커. 또 마찬가지로 누구야? 얘보다는 커.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는 건 요 겹쳐지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3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혹시?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보다 큰 것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이미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바로 8분의 3과 9분의 4의 크기를 비교하고 둘 중에 작은 거는 자동으로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까지 이미 해결했지. 위 조건 중에서 없어도 되는 조건은 누구라고요? 아까 8분의 3. 맞아요? 왜? 8분의 3이 9분의 4보다 작아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7보다 작아 이렇게. 근데 또 뭐야? 3보다는 크래, 4보다는 크래. 그럼 여기서 겹쳐지는 건 결국 뭐야? 4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거. 여기 있는 5하고 6만 답으로 구하는 거잖아. 즉 여기 있는 3이라는 조건은 작은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더 큰 수를 찾아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큰 요 세 가지 중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누구보다 작은 걸 찾으면, 누구보다 큰 걸 찾으면 돼요. 9분의 4보다 큰 걸 찾아내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네들을 통분해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지운 다음에 설명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지우고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4보다 크면 되니까 짝지어서 하나씩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번. 어쩔 수 없어요. 귀찮아도 16분의 7하고 9분의 4. 얘 둘을 통분해 보면 되겠죠? 둘이 통분할 수 있는 숫자가, 그쵸? 딱히 보이지 않네요. 이때는 귀찮아도 부모끼리 곱을 해야겠네요. 곱하기 9, 곱하기 16, 곱하기 16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16 곱하기 9, 96, 54, 91은 9, 그러니까 144가 되네요. 그러면 144분의 79, 63,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9 곱하기 16은 똑같으니까 144분의 16 곱하기 4니까 64, 24, 24, 4일은 4니까 6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16분의 7은 바로 9분의 4보다는 값이 작네요. 그러니까 16분의 7은 탈락이네요. 맞습니까? 네, 16분의 7은 탈락이에요. 자, 요렇게 짝지어서 귀찮아도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저 통분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2번 9분의 4하고 3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얘 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9, 4, 36이니까 여기만 4로 바꿔주면 되네요. 그럼 9, 4, 36분의 4, 4, 16. 얘는 36분의 17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9분의 4보다 커야 된다 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는 바로 36분의 17 이렇게 하나 찾았네요. 마지막에 4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이제 자 4분의 1 9분의 4랑 4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분하려면 분모의 곱이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 해주고 곱하기 9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네요. 9, 4, 36분의 4, 4, 16이 되고 얘는 36분의 9가 되겠네요. 9분의 4보다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더 작죠. 그러니까 4분의 1은 안 돼. 정답은 36분의 17 한 개밖에 없네요. 자, 보면은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계산하던 분수 통분하는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꽤 귀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해결할 줄 알아야 수학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 이걸 해결한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문제를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설명을 여러 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꼭 비슷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문제는 해결. 알겠죠?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건 은근히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슬기와 지혜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슬기와 지혜가 바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알겠나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조건 하나 빼먹었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반성 및 검토. 말 그대로 이 답이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계산 과정에서 틀린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주어진 조건을 확인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 다른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답이 맞는지를 전체를 점검할 수는 없고 내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없는지 정도를 파악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반성 및 검토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이해했다면 2번 문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2분의 1보다 큽니다 였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해보겠습니다. 그쵸? 아까 분수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16분의 7, 그 다음 36분의 17, 그 다음 12분의 8, 그 다음 4분의 1, 그 다음 24분의 15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자, 첫 번째 문제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조건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엔 2분의 1보다 크니까 2분의 1보다 큰 거를 생각해 보려면 여기서 중에서 잘 보세요.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분자, 그치? 분자가 분모의 절반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것들의 거꾸로가 되겠죠. 그쵸? 아까에서 탈락한 애들. 그러면 탈락한 애들이 누구였죠? 12분의 8하고 24분의 15는 2분의 1보다 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12분의 8, 24분의 15. 그 다음 24분의 15. 두 개가 되겠죠. 왜 그래요? 12분의 몇의 절반, 12분의 6이 바로 절반이잖아. 2분의 1보다 크려면 요 분자가 6보다는 커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24분의 15도 절반은 24분의 12니까 분자가 15가 12보다 큰 것이 돼야 되니까 요 두 개만 되는 거였지. 이해했죠? 자, 1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건이 뭐예요? 6분의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통분을 한 다음에 조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자, 12분의 8은 6분의 4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이걸 통분하려면 보세요. 자, 뒤에 것만 바꾸면 되겠네. 왜? 여기가 6이고 10이니까 여기만 곱하기 2 곱하기 2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8. 똑같아 버리지.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 더 작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2분의 8은 x. 그렇죠. 그러면 답은 24분의 15가 답이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6분의 4보다 작아야 돼. 24분의 15는 6분의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 바꾸려면 마찬가지로 여기 24잖아. 여기 6만 남겨놓으면 바꾸면 되겠네. 6, 4, 24. 빼먹지 말고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니까 24분의 4, 4, 16. 그쵸? 그러면 24분의 15는 24분의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반성 및 검토 계산해서 틀린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2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었지. 그치? 자, 3번 모든 친구들과 조건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자,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뭡니까? 문제를 만들기를 해봐야 되니까. 자, 문제 만들기. 그치? 문제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여러분이 문제에 주어졌던 조건들을 바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높은 고차원적인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솔직히 선생님이 하나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주면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직접 만들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암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의 암호는 바스킨라빈스 31에 가면 파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인 민트 초코, 이게 바로 오늘의 암호명입니다. 자, 암호 민트 초코 먼저 적어 놓고, 자기가 문제를 만든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 친구들은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먼저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자기가 문제를 못 만들겠는 친구들은 선생님 영상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아까 제일 쉬운 조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2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조건으로 2분의 1보다 뭐 작습니다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큽니다 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러면 2분의 1보다 큽니다. 요걸 첫 번째 조건으로 가져가 주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자, 2분의 1보다는 큰 분수로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대충 뭐 6분의 5보다는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걸어야 돼? 작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죠.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쉬워요. 이렇게. 자, 어느 수보다 크고, 예를 들면 3보다 크고, 그치, 크고 이렇게. 그 다음 5보다 작은 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이 둘이 겹치는 부분에 그 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자연수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밖에 없어? 4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 두 수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수 찾아볼까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려면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데 얘 2분의 1은 얼마야? 12분의 6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탈락. 작잖아. 그치? 8분의 7은 되겠지. 왜? 절반은 8조각이, 절반은 4조각이니까 얘는 가능하지. 10분의 4도 탈락이야. 왜? 절반은 10분의 5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찾아주면 되겠지. 6분의 2도 탈락이야. 왜? 6분의 3이 절반이니까 얘도 탈락. 그러면 36분의 18은 되겠네. 왜? 36분의 18이 절반이니까 36분의 27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남네요. 그러면 얼마? 8분의 7, 36분의 27. 6분의 5보다 작습니다 했으니까 하나씩 비교해주면 되지. 그치? 8분의 7, 6분의 5. 서로 통분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조금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까? 자, 통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6, 곱하기 6, 86, 48분의 76, 42 이렇게 통분됐네. 얘는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 86, 48분의 바로 40 이렇게.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결국? 8분의 7이 더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8분의 7은 x. 그렇죠. 답은 그러면 얼마겠어요? 정답은, 자, 일단 적어놓고 확인을 해볼게요. 36분의 27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36분의 27하고 그 다음에 6분의 5 비교해서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통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만 바꾸면 되지.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러면 결국 36분의 6, 5, 30. 36분의 27은 6분의 5로 통분하니까 더 작네.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문제 조건에 맞게 통분을 해서 값을 찾는 거 열심히 3번이나 연습했어요. 알겠죠? 이해가 잘 안 되면 꼭